2025년 돈이 안 모였던 이유. 그건 당신이 아껴서도 못 벌어서도 아닙니다. 돈이 머물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주방입니다. 통장을 보세요. 분명 들어오긴 했는데 남은 게 없죠. 아꼈는데 쓰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남았어요. 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이 일어나는 공간, 그리고 가장 많은 무의식적 소비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해요. 주방에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살아있는 초록색 하나, 머무는 노란빛 하나. 지금부터 왜 이 두 가지가 당신의 2026년을 바꾸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댓글에 2026 복이 들어옵니다. 한 줄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팥 두면 돈 들어온다더라. 현관에 거울 두면 안 된대. 새해엔 뭐라도 하나 해보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새해는 바뀌었는데 통장은 그대로.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고. 부산에 사는 72세 김복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연금은 꼬박 나왔어요. 자식들도 용돈을 보탰고요. 카드도 거의 안 썼어요. 마트 할인 전단지 보며 장을 받고 외식도 줄였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틀었죠. 그런데 통장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어디로 새는 걸까?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봤어요. 아낀 것도 서러운데 아껴도 안 모이는 게 더 서러웠어요.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정말 운이 없는 건가? 자신을 탓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김복현 씨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서울에 사는 58세 박민정 씨, 대전에 사는 32세 이수진 씨. 나이도 직업도 달랐지만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아끼고 줄이고 노력했는데도 돈이 안 남았다는 것. 문제는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온 며느리가 김복현 씨 주방을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답답해요? 창문도 있는데 숨이 막히는 느낌이에요. 김복현 씨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주방은 깨끗했거든요. 매일 청소하고 싱크대 닦고 가스레인지도 반짝반짝.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숨이 막힌다라. 그날 밤 주방에 가만히 서 있어 봤어요. 깨끗하긴 한데 뭔가 달랐어요. 설탕통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비어 있었고, 쌀통도 반쯤 비어 있었고, 선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하지만 채워진 느낌은 없었죠. 통은 있는데 내용이 없고, 선반은 텅 비어 있고, 뭔가 늘 부족한 분위기였어요. 공기는 흐르는데 기운은 안 도는 느낌이었죠. 이 이야기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드릴게요. 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머물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물이 흐르는 개울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냥 쭉 흘러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중간에 작은 웅덩이가 있으면 물이 고이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죠.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기만 하고 머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머물 자리, 고일 자리가 있어야 비로소 모이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해가 바뀌는 시점이 단순한 날짜 변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해에 돈이 들어오고 머무는 방식, 즉 기본 설정값이 잡히는 시기죠. 1월이 지나면 이미 흐름은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과 연초 사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의 재물운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방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풍수와 심리학 둘은 같은 말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주방을 재물의 입구이자 출구라고 봐요. 에너지가 들어와 변환되고 다시 나가는 곳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환경 단서와 장소, 애착으로 설명해요. 환경 단서란 뭘까요? 주변 환경이 무의식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정리된 책상에서는 일이 잘 되고, 어두운 방에서는 기분이 가라앉고, 밝은 카페에서는 대화가 잘 되는 것처럼요. 장소 애착이란 사람이 특정 공간에 느끼는 심리적 연결감이에요. 애착이 있는 공간에서는 행동이 안정되고 선택이 예측 가능해져요. 반대로 애착이 없는 공간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불안하고 그 불안이 충동적 소비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풍수적 의미와 과학적 근거가 결국 일치하는 겁니다. 공간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돈의 흐름도 안정된다는 거죠. 제가 풍수 상담하며 본 집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주방이 깨끗하긴 한데 딱딱해요. 정리는 돼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색감도 없어요. 흰색, 회색, 스테인리스. 기능적이지만 생명력은 없는 색들 뿐. 식물도 없었어요. 있어도 시들어가거나 먼지만 쌓인 조합뿐. 그리고 결정적으로 숨 쉬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런 환경을 신경학적 권태 상태라고 불러요. 자극이 없는 환경에서는 뇌가 자극을 찾으려고 충동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회색 벽만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면 자꾸 커피를 사러 나가고 싶어지고 쇼핑몰을 기웃거리게 되죠. 뇌가 자극을 찾는 거예요.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력 없는 공간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충동 구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김복현 씨 주방도 그랬어요. 김복현 씨는 고민했어요. 뭘 바꿔야 하지? 리모델링을 해야 하나? 돈이 또 들어가는데. 포기하려던 참외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어요. 복현아, 너 주방에 식물 하나 키워봐. 나도 그거 하나 뒀더니 마음이 달라지더라.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잃을 것도 없었죠.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2026년 재물운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김복현 씨는 주방에서 딱 2가지만 바꿨습니다. 작은 식물 하나, 그리고 꿀 1병. 그게 전부였어요. 첫 번째, 식물 하나. 식물이 없는 주방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돈이 머물기 전에 공기가 먼저 머물러야 합니다. 동네 꽃집에서 스킨답서스를 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 가격은 4,500원. 물만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되고 햇빛 적어도 잘 자라고 공기도 정화해줘요. 김복현 씨는 고민했어요. 어디에 둬야 할까? 주방을 살펴봤어요. 싱크대 옆은 물기가 많았고 가스레인지 옆은 열기가 강했어요. 냉장고 위는 너무 높아서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조리대 끝, 창가 쪽 조용한 자리에 두었어요. 주방에서 불과 물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자리, 조리대 뒤쪽처럼 가장 조용한 공간이 좋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풍수에서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들어온 기운이 너무 빠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물처럼 흐르는 돈이 식물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게 되는 거죠. 개울에 수초가 있으면 물이 천천히 흐르고 그 사이에 물고기가 머물 수 있는 것처럼 식물은 돈의 흐름 조절기입니다. 왜 하필 살아있는 식물이어야 할까요? 제가 상담해서 본 집들 중 돈이 안 모이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식물이 없거나 있더라도 늘 시들어 있었어요. 돈 관리가 어렵다고 말하던 분들의 주방엔 대부분 먼지가 쌓인 조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매일 상태가 달라집니다. 반면 조화는 변하지 않죠. 풍수에서는 변화 없는 것은 머물지 않고 죽은 기운으로 봅니다. 시든 식물을 방치하는 건 주방 한가운데 멈춘 흐름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산소를 방출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죠. 식물학자들은 이걸 바이오필리아 효과라고 불러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에 끌린다는 거죠. 매일 잎 하나가 자라고 줄기가 조금씩 뻗어가는 모습을 보면 뇌는 자연스럽게 성장과 순환을 느낍니다. 식물이 자라는 방향, 잎이 위로 뻗는 모습은 재물과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긴장이 풀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색채 심리학적으로도 녹색은 안정감을 줍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심리적 균형을 맞춰주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하지요. 게다가 식물은 살아서 자라납니다. 어제보다 오늘 잎이 하나 더 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줄기가 조금 더 길어지죠. 그 생명력을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느낀다는 거예요. 풍수와 과학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공간에 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2주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물을 주고 잎을 쓰다듬는 그 짧은 시간, 김복현 씨는 자신도 모르게 돈이 머무르는 방식을 연습했습니다. 식물처럼 천천히 꾸준히 적절하게 기운을 돌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김복현 씨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기 전에 식물 잎부터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하루의 속도를 바꿨죠. 주방에 들어가면 마음이 먼저 가라앉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식물을 보러 갔어요. 커피를 내리며 초록색 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죠. 식물에 물을 주는 시간은 사실 돈을 돌보는 연습이었습니다. 매일 확인하고 상태를 살피고 과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 돈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게 주면 말라 죽죠.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양.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충동 구매가 줄었습니다. TV 홈쇼핑을 보다가도 이거 진짜 필요한가 고민하는 순간이 생겼어요. 마트 가서도 이건 다음에 하고 물건을 내려놓게 됐고요. 심리학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는 판단력이 높아져요. 불안할 때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만 안정되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꿀 한 병. 한 달쯤 지나서 김복현 씨는 마트에서 노란 아카시아 꿀을 샀어요. 500g짜리 12,000원. 냉장고 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주방 선반 위에 두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곳이어야 할까요? 풍수에서 꿀은 노력의 결실이 달콤하게 머무는 복을 뜻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보여야 의식하고 의식해야 기운이 작동합니다. 꿀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벌이 수천 번 오가며 만든 결실이 작은 병에 담긴 거죠. 게다가 꿀은 썩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성질이 있죠. 풍수에서는 이런 성질을 재물이 머무는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노란색은 풍수에서 토의 색이에요. 땅의 색, 정착의 색, 결실의 색이죠. 노란색은 안정과 정착의 색이에요. 태양, 꿀, 곡식처럼 풍요와 결실을 상징하죠. 색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란색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요.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낮추고 긍정적 생각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부드러운 노란빛은 집중력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춘다는 거죠. 2026년은 이 정착의 기운이 필요한 해입니다. 흐르기만 했던 에너지가 머물러야 하는 해입니다. 한 달쯤 지나자 김복현 씨는 느꼈어요. 사야 할 것과 굳이 안 사도 될 게 구분이 되네.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선택이 차분해진 거였어요. 장을 보러 가도 이건 필요해, 이건 다음에 하는 기준이 생겼어요. 홈쇼핑 보다가도 지금 꼭 사야 하나? 멈칫하게 됐죠. 아침에 주방에 들어가서 꿀병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노란 빛이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경제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여유라고 불러요. 마음이 안정되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충동적 선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환경에서는 충동 구매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2025년 6월 김복현 씨 통장에는 127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수입이 늘어난 것도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새는 곳을 막았을 뿐이지요. 며느리가 다시 집에 왔을 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주방이 숨 쉬는 느낌이에요. 김복현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돈도 이제 숨 쉬나 보다. 박민정 씨는 회사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켰어요. 한 달에 40만 원씩 나갔죠. 주방에 식물을 두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집에 와서 초록색 잎이 반겨주니 마음이 진정됐어요. 배달시킬까 하다가도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까 하게 됐죠. 6개월 후 통장에 85만 원이 모였어요. 이수진 씨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꿀병을 두고 나서부터 노란 빛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쇼핑몰 접속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5개월 후 통장에 63만 원이 모였어요. 모두 통장이 숨 쉬는 느낌이라고 했지요. 돈이 머문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주방 창가에 작은 초록색 식물이 놓여 있는 모습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잎. 물을 주며 잠깐 서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선반 위 노란 꿀병. 아침에 커피 내리며 보이는 따뜻한 노란빛. 어떤 느낌일까요? 실천 가이드 첫 번째, 식물 하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손바닥 크기 정도로 작아도 됩니다. 추천하는 식물은 첫 번째 스킨답서스 햇빛이 적어도 잘 자라고 물 관리도 쉽고 공기 정화에 좋습니다. 잎이 아래로 늘어지지만 생명력이 강해 계속 자라납니다. 두 번째 산세베리아 물 거의 안 줘도 되고 밤에 산소 내보냅니다. 잎이 위로 곧게 뻗어 회복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스파티필름 습도도 조절하고 꽃도 피고 공기 정화에 탁월합니다.
흰 꽃이 피면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잎이 위로 뻗는 식물을 고르면 더 좋습니다. 올라가는 방향은 회복과 성장을 뜻합니다. 가격은 4,000원에서 7,000원. 부담 없어요. 식물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주방엔 딱 하나, 많아도 2개면 충분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두는 게 핵심입니다. 3개, 4개 늘어놓으면 오히려 복잡해지고 관리도 안 되고 결국 다 시들어버려요. 식물이 시들면 그게 바로 멈춘 기운이 됩니다. 차라리 딱 하나만 두고 정성껏 키우세요. 주방에서 불과 물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자리가 가장 좋아요. 조리대 끝이나 뒤쪽, 창가처럼 조용한 공간에 두세요.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 기억하세요. 싱크대 바로 옆은 안 됩니다. 물기가 많아 식물이 스트레스 받고 재물이 흘러나갑니다. 가스레인지 옆도 안 됩니다. 열기가 강해 식물이 말라 죽고 기운이 불안정해집니다. 냉장고 위도 안 됩니다. 공중에 떠 있어 머무르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좋은 식물도 자리를 잘못 만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식물은 단순히 장식이 아닙니다. 흐르는 기운이 잠시 멈춰 머물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잎 하나, 줄기 하나에도 공간에 머무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물은 어떻게 줄까요? 일주일에 한 번. 흙 표면이 마르면 주세요. 물 주는 그 순간을 즐기세요. 하루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연습이 바로 돈을 다루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 자리를 정했으면 자주 옮기지 마세요. 오늘 여기 두었다가 내일 저기로 옮기지 마세요. 공간도 관계처럼 안정이 필요합니다. 자리를 자주 바꾸면 기운이 흩어져 버립니다. 실천 가이드 2번째, 꿀 한 병, 500g 정도. 노란 빛이 선명한 아카시아 꿀. 가격은 10,000원에서 15,000원. 눈에 보이는 선반 위. 주방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곳에 두세요. 절대 두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은 안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차가운 기운은 머무름을 방해합니다. 싱크대 아래 수납장도 안 됩니다. 어둡고 습해서 재물이 숨어버립니다. 가스레인지 옆도 안 됩니다. 열기로 인해 꿀이 변질되고 기운이 타버립니다. 꿀은 머무는 기운이기 때문에 떠 있는 자리나 숨겨진 자리에 두면 의미가 없습니다. 꿀병을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노력의 결실이 달콤하게 머문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리고 식물처럼 한 번 자리를 정했으면 옮기지 마세요. 자리가 안정되어야 기운도 안정됩니다. 풍수의 본질은 단순해요. 기운은 흐르되 머물러야 합니다. 식물은 흐름을 만들어줘요. 살아서 자라고 숨 쉬고 변화하니까요. 꿀은 머무름을 만들어줍니다. 노란 빛이 시선을 잡아두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과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환경이 안정되면 행동이 안정되고 행동이 안정되면 선택이 차분해진다고. 그래서 주방이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뀌는 겁니다. 거창한 리모델링 필요 없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인테리어 필요 없어요. 4,500원짜리 식물과 12,000원짜리 꿀. 합쳐서 2만 원도 안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흐르는 기운은 머물러야 한다는 것. 그 원리만 기억하세요. 통장이 숨 쉬는 느낌. 김복현 씨가 했던 말.
돈도 이제 숨 쉬나 봐. 박민정 씨가 했던 말. 통장이 숨 쉬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변화의 신호예요. 공기가 달라진 느낌. 기운이 도는 느낌. 돈이 머무는 느낌. 그 변화를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2025년이 힘들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어요. 충분히 아꼈고 충분히 신경 썼어요. 다만 환경이 당신을 도와주지 못했을 뿐이에요. 2026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변화 필요 없어요. 작은 식물 하나, 노란빛 하나, 그걸로 충분합니다. 김복현 씨가 그랬듯이, 박민정 씨가 그랬듯이, 이수진 씨가 그랬듯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퇴근길에, 산책길에, 장 보러 가는 길에, 작은 꽃집 들러서 손바닥만 한 식물 하나 고르세요. 마트에서 노란 아카시아 꿀 한 병 고르세요. 집에 돌아와서 주방 창가에 식물을 두고 위에 꿀을 두세요. 그리고 잠깐 서서 바라보세요. 2026년, 이제 달라질 거야. 그 다짐만으로도 기운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주방에, 그리고 삶에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통장이 숨 쉬는 느낌, 공기가 달라진 느낌, 돈이 머무는 느낌, 그 모든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흐름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주방부터 바꿔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도 바뀝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에 2026 복이 들어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2026년 재물운 이야기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함께 행운을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셨어. 감사합니다.